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반근영입니다. 오늘과 내일 송나영 아나운서 대신 제가 진행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여야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협치 분위기를 기대했던 게 불과 하루 전인데요. 오늘 국회는 다시 강대강 대치로 돌아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요. 정 대표는 오늘 연설에서 내란을 모두 26번 외쳤지만 협치는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반성과 사과를 촉구하며 사과 없이는 협치도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박수로 화답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과 함께 연설 도중 자리를 뜨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다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국회, 부디 당락이 아닌 국익을 위한 국민을 위한 긴장이길 바랍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찬원입니다. 발이 편하면 하루가 편하죠. 바로 서서 바로 신는 바로인 슈즈. 특허 기술의 놀라운 착화감으로 신을 때 편하고 신을수록 더 편안한 바로인을 경험해보세요. 편안함의 시작 바로인 슈즈. 안녕하세요. 활명수 모델 레온입니다. 소화가 안 될 땐 100년 전에도 활명수 한 병 주시오. 100년 후에도 활명수 주세요. 지금까지 그래왔듯 먼 미래에도 소화엔 언제나 부채표 활명수 동화약품. 남대구 IC까지 자동차로 15분. 대형 물류와 상류 시설로 다양한 업종 입주가 가능한 영호남 물류 클러스터.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광주까지 동고령 IC 물류단지. 입주 문의 054-956-7241. 시행 주식회사 미래산업개발.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나비엔과 매직이 만나 대한민국 주방이 화적해집니다. 초고화력 인덕션과 자동 연동되는 3D 에어후드, 미세 화력 조절까지 가능한 가스레인지와 스마트한 전기오븐, 전자레인지까지 새로운 주방 시스템의 탄생. 나비엔 매직. 경동 나비엔. 피로회복 비타민 B, 비맥스 골드, 애 활성형 비타민 B1을 2종으로 비맥스 메타, 애 B1 함량을 더 B12도 활성형으로 더 비맥스 메타 B, 에서 멈추지 않고 활성형 비타민 B 5종을 고함량으로 비맥스 Z 제대로 등장했습니다. 피로회복 제대로 Z로 비맥스 Z. 제대로 된 설명은 약사님께 지시녹 십자. 아빠, 또 운전 중에 폰 보고 있지? 아빠 앞만 보고 있어. 딴짓하지 말고 삼방주시. 네, 공주님. 당신을 아끼는 잔소리처럼 당신을 지키는 현대 SUV 2016 산타페는 모든 트림에 꼭 필요한 지능형 안전사양이 기본. 9월 9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봅니다. 허성규의 청년생각, 안동 청년공감네트워크 허성규 대표와 함께합니다. 이번 이슈 오늘에서는 안동 시립공연단이 창립작품 더 레시피 공연을 앞두고 있는데요. 잠시 후 안동 시립공연단 진영섭 총감독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어서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청년의 눈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바라봅니다. 허순규의 청년생각, 안동 청년공감네트워크 허순규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경북에부는 무료버스 정책의 효과와 앞으로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점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해 주셨을까요? 오늘은 대한민국 별천지 경북 영양군에서 열리는 토론회 소식 준비했습니다. 다가오는 9월 12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영양군 문화체육센터에서 경북 소멸을 넘어 생존으로 2025 토론회가 열립니다. 인구 1만 5천 명의 영양군에서 열리는 특별한 토론회 소식과 함께 지역 소멸 대응 정책 제안까지 준비했습니다.
다가오는 9월 10일 금요일인데요. 오후 2시부터 영양군 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리는 경북 소멸을 넘어 생존으로 2025 토론회 소식 준비해 주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세계 유교문화재단 주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경북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과 생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학계, 정책 전문가, 지역 활동가, 청년 등이 참여해서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사례 공유하고 또 종합 토론하는 순으로 진행되는데, 특히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일당 독과점 지역인 경북에서 지역의 정치권이 함께 협치해서 열리는 토론회여서 인상 깊습니다. 예, 지역의 정치권이 함께 협치해서 열리는 토론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점이 인상적일까요? 네, 현재 경북은 22개 시군 가운데 무소속인 의성군수, 영천시장 제외하고 20개 시군 시장군수 모두가 특정 정당 소속인데요. 아나운서님, 여기서 특정 정당은 어느 정당일까요? 제가 뭐 말하지 않아도 청취자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북의 20개 시장군수가 국민의힘 소속이고 오도창 영양군수도 그러한데요. 이번 토론회는 작년에 열린 영양군 소멸을 넘어 생존으로 토론에 이어서 열린 토론회인데, 그 작년에 민주당 경북도당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주최를 했어요. 네. 당시 영양군수님께서 인사말도 해주시고 의장님이 축사를 시작하는 등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열렸는데, 네. 올해도 그 민주당 경북도당 사회적경제위원회가 많은 역할을 했고 특히 올해는 소속 정당이 다른 영양군에서 많은 협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제 발표에는 소수 정당인 녹색당 지역위원장도 섭외가 됐는데, 네. 이렇게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여야를 넘어서 정당을 떠나서 이렇게 협치하는 모습은 다른 시군 지역 정치권에서도 참고할 만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영양군, 네, 칭찬할 만한 일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영양군 칭찬할 만하다. 이렇게 모두 한 마음으로 모였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국민의힘 소속 군수의 협조, 그리고 민주당, 경북도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역할, 녹색당 지역위원장의 발표까지 정말 다양한 토론이 기대가 되는데요. 토론의 세부 내용이 궁금한데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번 토론회는 기조 강연, 주제 발표, 사례 발표, 종합 토론으로 구성되는데요. 먼저 기조 강연은 경북 소멸 현실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가 하고요. 네. 첫 번째 주제 발표가 청년이 지역 생존 시작이다. 네, 저가 합니다. 녹색당 안동 공동운영위원장이 하고, 두 번째 발표는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정책이라는 주제로 고용정보연구원의 이상호 연구위원이 합니다. 예. 정책 전문가가 되겠고요. 또 사례 발표는 의성군 이웃사촌 10번마을을 사례 발표하고, 마지막 종합 토론은 이제 4명의 패널이 함께 하는데, 김상훈 민주당 경북도당 사회적경제위원장이 사회를 하고, 네. 이회수 국정기획자문위원, 또 김복자 농어촌 기본소득 울진본부 대표, 박명배 사회적경제센터 이사, 그리고 그 허순규 녹색당 위원장까지 해서 이렇게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해서 다양한 토론이 펼쳐진 자리에 우리 지역민 여러분들, 특히 영양 군민 여러분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청년이 지역 생존의 시작이다라는 주제도 발표하시고 또 토론도 함께 하시는데, 우리 허승규 대표님이 정말 중점적인 역할을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청년 유출이 경북 북부 지역이 좀 심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직접 이 청년 당사자로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토론회에서 하실 내용들 몇 가지만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먼저 국토 균형 발전 정책이 최고의 저출생 대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경상북도가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네. 그 결과 합계 출산율 및 출생아 수가 소폭 늘어났는데요. 그 2023년 한국은행에서 OECD 34개 회원국들의 그 출산율 변화가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을 분석을 했어요. 예. 그래서 34개국 평균 수준으로 개선된다면은 우리나라 출생률이 얼마나 상승할 수 있을지 추정한 정책 시나리오를 발표했는데, 네. 모든 조건들이 개선되면은 무려 0.85 이상 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0.75니까 0.85가 오르면은 1.6명까지 오를 수 있다는 건데요. 예. 그 여러 가지 출산율 변화 개선 요인 중에 가장 출산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원인이 어떤 원인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흔히 일자리도 얘기하고 보육 정책도 얘기하고 주거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가장 먼저 얘기해 주실 때 국토 균형 발전 정책 이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여기에 좀 힌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첫 번째 원인이
0.4명이 증가할 수 있는 원인인데 바로 도시 인구 집중도의 하락이에요. 아, 도시로 가는 인구를 지방으로 좀 배치하자.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뭐 수도권 집중 완화, 국토 균형 발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인이 0.15명 혼외 출산 비중의 상승. 그 다음에 이제 뭐 청년층 고용, 육아휴직 이용 기간 증가, 뭐 정부 예산 증가, 주택 가격 하락인데. 그러니까 대도시 인구를 지방과 농촌, 안동, 영양, 의성에 분산하면 출산율이 가장 크게 오른다는 거예요. 아주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뭐 주거 환경, 뭐 일자리 보장, 노동시간 단축, 육아휴직 다 중요하지만 가장 큰 변수가 이거 도시 인구 집중도를 낮추는 것이다. 왜냐하면 수도권에 그 결혼 정년기의 청년층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데 그렇죠. 집값도 비싸고 주거 환경도 빠듯하고 경쟁이 치열하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면서 아이를 낳아 키우겠다는 마음을 먹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저도 서울에 10년 살아봤어요. 뭐 지하에도 살아보고 뭐 남의 집에도 얹혀 살아보고 하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결혼 육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 최고의 저출생 대책이라는 것이 OECD 평균 국가 통계에서 드러난다. 이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역이 전체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을 하면 우리가 굳이 대도시로 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인구도 자연스럽게 더 늘어날 거다 이런 얘기인데 두 번째 요인인 혼외 출산 비중 이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제 대한민국도 선진국형 저출생 대책인 비혼 출생 출산이 가능한 제도와 문화로 나아가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결혼을 하지 않는데도 같이 살고 있는 실질적인 가족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제도와 문화를 지원한다는 건데 그 저출생 극복의 가장 큰 모범 사례가 프랑스 합계 출산율이 1.8인데요. 비혼 출산율이 60%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아기 2명 중에 1명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나도 잘 자랄 수 있다는 거고요. 지금 영국,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뭐 대다수 유럽 국가들과 미국의 일부 주들이 이른바 뭐 등록 동거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제안을 했고 또 과거 녹색정의당과 지금 기본소득당이 제안한 생활동반자법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양한 가족 구성권을 인정을 하고 결혼 이전에 동거와 출생이 가능한 사회적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고 나서 애를 낳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결혼 정년기가 늦지 않습니까? 이미 서로 마음이 맞으면 같이 살아보고 애가 생기면 뭐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뭐 등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수적인 어르신들이 보면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그렇죠. 우리는 유교적인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세계적 추세예요. 그 유교적 문화 따지다가 이 기록을 보면요. 비혼 출산율이 2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4.7%인데 OECD 41개 국가 중에 40위 뒤에서 2등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은 결혼이란 제도 이전에 사랑하는 사람과 미래를 그리면서 살다가 애가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좀 관념을 이 신념을 좀 바꿀 필요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유교도 아니고 이거는 낡은 사고를 하면은 이 저출생 정책이 거꾸로 가는데 제가 이 대본 쓰다가 딱 뉴스 속보가 뜹니다. 어떤 대통령실에서 비혼 출산 제도 검토하라고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뭐 프랑스 사람들이 뭐 문란한가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도 아실 거예요. 뭐 많은 부모님들이 결혼 전에 눈 맞아가지고 애가 생겨서 결혼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란 제도가 제도 이전에 그 인간의 본질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살고 싶고 미래를 그리고 싶다는 거에 맞춰서 제도가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막 30대 중후반에 결혼을 하니까 난임에다가 문제가 엄청 많죠. 그 제가 안동에 막 강의 나면 그래요. 어르신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하기 전에 마음에 맞는 남녀가 살겠다고 하면 여러분들 허용하겠냐. 집에서 쫓아낸다 그러더라고요. 어른들께서. 그러니까 이거를 그런 분들에 대한 낙인을 찍는 게 아니라 제도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고 지금 그 청년층의 42.8%가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했고 그 2020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이 혼인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주거와 생계를 공유한다는 가족이라 이길 수 있다. 요즘 뭐 노인, 장애인 등의 어떤 생활 공동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가족 형태가 필요합니다. 이들에 대한 법적인 제도를 갖추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고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대책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네요. 혼외 출산 비중. 우리 청년층의 생각도 이렇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도 그만큼 따라가줘야 된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지역 균형 발전, 저출생 문제 수십 년째 우리 중앙과 지역의 정치권에서 이야기해오고 있는데 기존 정책에 대해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한데요. 영양군 인구가 1만 5천 명입니다. 예. 울릉도 빼면은 가장 내륙에서 소멸 위기가 높은 지역인데 예.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오버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해외 선진국을 보면요. 인구가 적지만 삶의 질이 높은 도시 마을이 많아요. 그러니까 15,000명이 위기가 아닙니다. 15,000명, 5,000명, 5만 명인데 잘 사는 도시가 많아요. 네. 그리고 대한민국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국가입니다. 얼마나 우리네 삶이 피폐하다는 겁니까? 그래서 인구가 적다는 게 오히려 지역 브랜드가 될 수 있다. 네. 가장 시민들이 여유롭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최근에는 뭐 기농 기촌 인구 늘어나고 있죠. 관계 인구라든가 인구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영양이라든가 안농이라든가 뭐 개선해야 될 점 많지만 네. 자꾸 소멸 위기로만 규정하는 것 자체가 이 발상 자체를 좀 깨야 된다. 인구가 적은 지역이 미래적인 가치들이 많이 있다. 이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역 브랜드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사실 이 대도시와 비교해서 우리 경북 북부 지역이 장점이 정말 많거든요. 살기 좋은 환경이고 분명히 소도시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서울이나 대도시 이 화려한 불빛이 피곤하다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 지역으로 오시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그 시민들에게 매력적인 요소가 우리 지역에 많을 뿐더러 특히 지금 기후 위기가 전 지구적으로 심해지고 있어요. 20세기 어떤 산업화 시대 대량 생산 폐기 소비 모델 자체가 불가능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지역 농산물이 가격 경쟁력이 약했는데 지금은 탄소 배출이 적은 친환경 농산물로 가치가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무분별한 성장이 아니라 순환 경제, 이른바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시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읽는다면은 영양이나 안동이 서울이나 대구 따라가려고 무리한 정책을 할 게 아니라 오히려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몸이 적은 사람이 무작정 키와 몸무게를 늘리면 탈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많은 지자체가 무리하게 키와 몸무게를 늘리려고 하는 수요를 과다하게 전망해서 추진하는 관성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안동의 국제 컨벤션 센터. 네. 안동댐에 지었어야 되는데 도산면에 지으니까 지금 엄청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지금 할 수 있는 검증된 정책을 우선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에서 자리 잡으려는 청년들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습니다. 그럼요. 예. 간을 보고 있는 거죠. 예. 안동에 남아야 되나? 떠나야 되나? 이 친구들에게는 제가 5가지 키워드. 5가지 키워드요? 네, 주거, 일자리, 정책 참여, 교통 이동권, 그리고 관계 형성. 이 5가지의 어떤 요소들이 그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게 되는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럼 이것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의 기존의 자원들을 어떻게 청년들에게 과감하게 개방할 것인지 세대를 넘어서 많은 토론과 지원이 필요한데 이러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양군 토론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 12일 금요일 오후 2시. 영양군 문화체육센터. 네. 여러분께서 또 함께 참여해 주실 때 저희가 또 함께 이 정책을 더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럼요. 그렇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지역에서의 삶을 고민하는 청년들에게는 주거, 일자리, 정책 참여, 교통 이동권, 관계 형성 이 5가지 기회를 주는데 지역사회가 함께 토론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 이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저는 이 말씀 새기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성규 청년생각 안동 청년공감네트워크 허성규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는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땡겨 매콤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길의 가오리 054-852-4988.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 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주세요. 기후변화로 인해 인류는 곧 비싼 기후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비싸? 얼만데? 2050년이 되면 지금 네가 마시고 있는 커피가 8배 비싸질지도 몰라. 8배? 너무 비싼데? 네가 쓰는 화장품도 비싸질걸? 폭염으로 생물자원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다 비싸져? 아, 벌써부터 머리 아프네. 아파? 아프면 안 돼. 네 실손 보험료도 확 오를 수 있으니까. 온열 질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거든. 나 어떡해? 비싼 기후비용을 줄이는 건 지금 우리의 기후행동. 나를 위해 지금부터 전자영수증 주세요. 기후행동 시작. 공익광고협의회. 들고 나와요. 우린 친구예요. 함께 노력하는 MBC와 함께 100.1 MBC 라디오. 라디오는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안동 시립공연단이 창립 작품인 이머시브 다이닝 더 레시피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는 20일 한국문화테마파크 전통극 공연장에서 첫막을 올리는데요. 안동 시립공연단 진영섭 총감독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동 시립공연단 진영섭 총감독님, 우선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동 시립공연단 총감독을 맡고 있는 진영섭입니다. 저희 올해 처음 창단된 공연단인 만큼 저희 앞으로 좋은 작품 제작하고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초석을 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안동 시립공연단의 창립 첫 작품 이머시브 다이닝 더 레시피 공연 앞두고 연습이 한창이라고 들었는데요. 현재 연습과 준비 현황은 어떨까요? 네, 저희 안 그래도 이제 오늘 오전부터 저희 공연장에서 세트 설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세트와 공연에 필요한 장치들이 이제 이번 주 금주 내에 완료되고요. 배우들과 함께 리허설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 오랜 시간 준비하고 공들인 만큼 저희 차질 없이 준비 잘 되고 있고요. 배우들도 현장 공연장에서 현재 마무리 연습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한참 바쁘실 것 같은데 먼저 안동 시립공연단 이제 첫 공연인데요. 시립공연단의 창단의 의미와 배경이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안동 시립공연단은 저희 안동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새로운 공연 예술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또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또 안동의 정신과 또 문화를 중점적으로 포괄한 콘텐츠를 제작해서 저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알리고자 창단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세계적으로 안동의 음식이 이제 좀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저희 한국의 문화와 배경으로 한 콘텐츠들이 세계적으로 돌풍을 또 일으키고 있는 중에 저희 안동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리는 데 배경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동 시립공연단 이름만큼이나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다는 거라서 좀 더 기대가 되는데요. 창단 공연으로 이머시브 다이닝 더 레시피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머시브 다이닝도 독특하고 더 레시피라는 제목도 어떤 내용일까 궁금해지는데요. 간략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까? 네. 저희 이제 더 레시피 공연은 이제
절로 한로를 맞아서 저희 안동에 이제 김선비가 성대한 잔치를 열면서 시작이 되고요. 네. 그 관객이 저희 잔치에 초대된 손님이 되어서 저희 함께 먹고 마시고 그 잔치를 즐기게 됩니다. 예. 그리고 공연 도중에 이제 예상치 못한 손님이 등장하면서 이제 그게 흐름이 전환도 되고, 그래서 저희 관객분들이 단순히 그냥 관객으로서 공연을 보는 게 아니라 저희 공연에 잔치에 참여된 그런 인물들로 이제 직접 함께 하게 됩니다. 관객이 함께 하기 때문에 더 독특한데요. 이머시브 다이닝, 이 형식이 조금 낯설 수가 있거든요. 어떤 점에서 특별한지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머시브 공연은 이제 관객이 단순히 공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 실제로 제공되는 전통 음식을 먹고 마시고 또 공연 안의 내용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일반 공연과는 다르게 무대와 객석이 이제 구분이 없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무대와 객석이 구분이 없다. 그래서 더 궁금하고 호기심이 생겨서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올라오는데요. 전통 음식과 공연을 결합한 점이 특히 눈에 띕니다. 어떤 음식들이 공연에 함께 등장할까요? 예. 저희 이제 안동의 이제 문화유산 중 하나인 이제 조선시대 고조리서인 수은잡방에 기재된 음식들이 그 술과 함께 페어링되어서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 청포묵과 청주, 그다음에 전게아와 약밥, 그리고 안동 소주, 그리고 다시익이 저희 대표적인 메뉴입니다. 그러면은 저 관객에게 그 안동 소주랑 청주도 주시나요? 네, 맞습니다. 관객으로 참여해서 이렇게 살짝 맛볼 수도 있는 거군요. 예, 무한 리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무한 리필까지요? 네. 이거 대단한 용기가 아닐까. 안동 소주 같은 거는 좀 독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이제 배우분들이 관객의 이제 표정이나 이런 걸 보면서 권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저희가 뭐 강요는 할 수 없고요. 예, 관객님들이 이제 저희가 간단하게 한 잔, 두 잔씩 이제 제공을 하는데요. 네네. 더 원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더 드릴 수 있다. 그럼 배우분들은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도 이게 어떤 상황에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좀 염려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렇진 않으세요? 그게 이제 염려보다는 그래서 배우들이 이제 여러 상황을 이제 미리미리 이제 오랫동안 연습을 해왔고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잘 대처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 관객들이 이제 이 공연의 일부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더 궁금해집니다. 더 레시피, 안동의 새로운 공연 문화를 만들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총 감독님께서 생각하는 안동 시립공연단의 비전과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네.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제 안동의 문화유산을 소재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 세계로 전파하는 그런 공연단으로 성장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안동의 해외 방문객 유치에도 힘쓰고, 그리고 더불어서 안동의 젊은 예술가들을 양성해서 진정한 저희 문화도시 안동, 그리고 안동 시립공연단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창단 공연인 더 레시피를 공연을 저희가 이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2026년에는 해외 축제 및 저희 많은 페스티벌에 참여해서 안동을 알리는 게 당면한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저희 레시피의 후속 작품을 개발하는 작업도 이제 곧 시작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외국, 특히나 뭐 유럽 여행 가면 이렇게 길거리 공연도 만나보고 그러면서 더 그 문화에 빠져들게 되는데, 이제는 다른 나라에서 오신, 안동으로 여행 오신 분들이 안동 시립공연단의 공연에 빠져서 우리의 문화를 더 편안하게 알고 그리고 배워갈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공연 일정도 궁금하고요. 공연을 관람하려면 어떻게 티켓은 예매하면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또 안동 시민분들, 또 공연 관람을 앞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한 번에 또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공연은요, 이제 오는 9월 20일부터 11월 2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저희 추석 연휴에는 이제 매일 공연을 진행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희 공연을 이제 진행하고요. 저희 KTX 역에서 출발해서 구 안동역을 거쳐서 이제 한국문화 테마파크까지 운행하는 그런 셔틀버스도 준비되어서 운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안동 시민분들도 저희 티켓 예매하시면은 편안히 셔틀버스도 이용하시고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니 예,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 티켓은 인터파크나 티켓링크 이제 예비나 그 플랫폼에 들어가시면 네. 예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하셔도 저희 충분히 예매 가능하시고요. 저희 공연 보러 오실 때 네. 이제 창단 첫 공연인 만큼 이제 시민분들이 저희가 이제 어려운 공연을 하는 게 아니라서 네. 마음 편히 놓고 오셔서 즐겁게 그냥 한바탕 놀고 가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찾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저희 많은 응원과 격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석 연휴도 없이 공연하실 계획을 세우고 계시네요. 여러분의 응원이 정말 필요하고 한바탕 놀고 싶다. 새로운 문화가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공연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꼭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동시립공연단 진영섭 총감독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차유한의 시사 따라잡기, 시사 이슈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지난 3일 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집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해 3명이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죠. 들리기로는 프랜차이즈 갈등의 원인이라는데요. 최유한의 시사 따라잡기, 오늘은 프랜차이즈 갈등에 대해서 최유한 시사평론가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론가님?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이번에 벌어진 사건이 어떻게 된 것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난 3일 벌어졌는데요. 3일 오전 10시 57분께 한 피자집에서 칼에 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칼에 찔린 사람은 모두 4명. 한 명은 피자집 사장인 40대 남성 A씨, 네. 나머지는 40대 본사 임원과 인테리어 업자 60대 남성 그리고 30대 딸로 파악됐습니다. 이 3명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모두 사망했고 네. 흉기를 두른 40대 남성 A씨, 그러니까 점주예요. 네.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가 크게 다쳐서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피해자들이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들이었던 만큼 가게 인테리어 문제를 두고 갈등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되고 있고요. 피의자인 40대 피자 가게 점주 A씨 측은 본사 지정업체 인테리어 하자 보수 책임을 지지 않는 등 본사의 갑질이 심해 벌어진 일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피의자 A씨의 한 가족은 본사의 갑질이 너무 심했다. 배달 플랫폼 수수료 너무 비싸 힘든데 본사에서 너무 많이 받아갔고 또 최근 1인 세트 메뉴를 새로 만들려고 해서 네. 본사에서 강요했다. 이거 만들면 인건비도 못 건지 오히려 적지 않은 메뉴라서 A씨가 고통스러워했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최근 본사가 지정한 업체를 통해 인테리어를 한 지 2년도 안 됐는데 가게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혼자 물 퍼내려 고생했고 최근에 타일이 깨져서 냉장고가 주저앉는다 하자 발생했는데 본사에서는 보수를 해주겠다 했다가 다시 말을 바꿔서 안 해주겠다 해서 갈등이 벌어졌다. 네. 이날도 역시 인테리어 하자 문제 때문에 프랜차이즈 본사 관계자와 인테리어 업체 관계자 등이 가게를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네, 사건이 커졌는데요.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는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요? 예,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는 네. 입장문을 통해서 2021년 10월 직영점 오픈 이후 가맹 사업을 한 이래로 단 한 번도 어떤 점주에게도 리뉴얼을 강요한 적이 없다. 인테리어 강요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어요. 예. 이거는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점주가 직접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네. 인테리어 강제로 사용하게 하거나 일체의 리베이트를 가져가지 않는다라고 강조합니다. 네. 뒤에 또 말씀드렸지만 이거 거짓말이에요. 이 사건은 프랜차이즈 본사 가맹점이 아닌 인테리어 업체와 점주 간의 갈등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예. 가맹점주와 본사는
최초 오픈 날부터 이날까지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다만 점주가 직접 계약한 자 이게 중요해요. 예. 직접 계약한 인테리어 업체와 수리 관련 갈등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 본사 임원이 인테리어 업체와 점주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네. 인테리어 업체 관계자 2명과 함께 방문한 것이고 본사는 양측의 갈등을 적극 중재하려고 노력해 왔다라고 입장문에서 밝혔습니다. 네, 입장문에선 이렇게 밝혔다. 그러나 예.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이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닌 것이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의 갈등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사실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죠. 그럼요. 지금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의 갈등에서 비롯됐다. 이런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A씨가 점주인 A씨가 예. 2023년 가게를 열면서 본사가 지정한 업체를 통해 인테리어를 진행했는데 하자가 발생하자 보수를 요구했지만 업체와 본사 모두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시작됐고 네. 2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인테리어 재시공을 요청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왔고요. 방금 예. 말씀드렸던 대로 1인 세트 메뉴 만들라는 본사 지침을 따르지 않자 인테리어로 갑질했다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구조의 문제라는 것이고 가맹점 절반 이상이 본사의 불공정 행위를 겪었다. 여기 말고도 일반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본사로부터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라고 응답한 가맹점주 12,000개 가맹점주 대상으로 했더니 54.9%가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과반수가 넘잖아요. 넘죠. 예. 1년 전보다 16.1%포인트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네. 이게 2022년 그 소위 분쟁 조정 신청이 489건이었는데 2023년에 605건, 지난 2024년은 584건, 올해 상반기에만 386건이 접수됐어요. 하반기까지 하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그렇네요. 거죠. 이 부분이 핵심인데 가맹점주와 프랜차이즈 본사가 결정적으로 이 대립되는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맹점주는 매장의 인테리어 하자로 누수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이건 이제 그 인정이 됐고 본사는 본사가 지정해준 업체가 아니라 본사의 소개를 받아 가맹점주 A씨가 직접 계약한 업체다. 자기들은 책임 없다라는 거죠. 추천할 뿐 리베이트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런데 경찰은 이 사실 외에 인테리어 업체 선정 과정에서 강요가 있었는지 신메뉴 출시를 1인 메뉴, 세트 메뉴 이걸 압박했는지 이 갈등에 맞춰서 경찰은 수사한다라고 하고 그런데 이제 이 가맹주 A씨가 아직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어서 퇴원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사실 가맹점주의 권익보호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 처리하기로 한 224개의 법안에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포함시켰어요. 가맹점주들에게 근로자에 준하는 단체 협상권 부여하고 가맹본부와 점주 간의 협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동안 그만큼 힘들었다는 뜻인데요. 그렇죠. 예,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사이의 분쟁이 끊이지 않는데 이번 사건도 그럴 가능성이 유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프랜차이즈 업계의 구조적 문제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본사가 공격적으로 가맹 사업으로 매출을 올리는 와중에 가맹주의 영업 환경이 열악해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기 신경 안 쓰니까. 2021년 10월 가맹 사업을 한 이 프랜차이즈도 마찬가지인데 2022년 32억 수준이었던 본사 매출이 2023년 75억 6천만 원 확 뜁니다. 그리고 2023년 85억으로 늘어나는 동안 가맹점주 수도 2023년 4곳에서 2024년 1년 후에 17곳으로 급증했다고 해요. 공격적으로 하니까. 그런데 저조한 수익을 버티지 못한 가맹점에 이탈이 늘어났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얘기해 주세요. 네. 그리고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문제도 여전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54.9%가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 그러니까 매출액을 부풀려 초기 투자비를 과대 포장하거나 광고비를 본사목으로 전가하는 방식이 대표적이고 특정
특정 품목을 필수품으로 지정해 강제로 구매하는 관행. 예, 이것도 만연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조적 문제로 인해서 본사는 배가 부르지만 가맹점주들은 점점 가난해지는 그런 구조다. 예, 맞습니다. 예, 이 부분에서 주목할 부분이 바로 또 인테리어인데요. 인테리어 비용이 가맹점주들에게 굉장히 고통이죠. 그러니까 창업 단계에서 점주가 가장 큰 부담을 안는 것이 인테리어인데요. 보통 보니까 한 1억 1,300만 원 정도 든대요. 그러니까 절반 가까운 1억 1,300만 원 정도 돈 가지고 이제 가맹점을 차리는데 한 5천만 원 넘게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본사가 4, 5년 주기로 내부 인테리어 바꾸거나 간판 교체를 요구한답니다. 그렇죠. 사실 제 지인도 몇 년 전에 8천만 원의 인테리어를 다시 해야 된다. 예, 본사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대요. 그렇죠. 예, 이런 일이 제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큰 브랜드 같은 경우는요, 공사 업체까지 본사가 지정해 줍니다. 예. 그럼 점주가 다양한 업체에 견적받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권리까지 제한되는 거죠, 당연히. 네. 그리고 본사가 지정한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 공사 진행하고 점주에게 받은 그 방금 말씀하신 8천만 원? 네네. 그거를 그 대금을 본사 업체가 나누는 거예요. 아, 나누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일부 프랜차이즈 이거 보고 내가 화가 났는데 네네. 일부 프랜차이즈는 이 인테리어 비용 없으니까 저희가 고금리로 저희가 빌려드릴게요 한다는 거예요. 프랜차이즈에서. 그게 고금리라는 거예요. 한 12%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칼부림 사건과 관련된 프랜차이즈 본사가 인테리어 업체 가맹점주가 선택해 계약한 곳이라는 입장이지만 이런 경우에도 가맹점주는 본사에 별도 금액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거짓말을 했다는 부분이 이거예요. 프랜차이즈 본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이번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점주가 사고 친 점주가 본사가 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를 선택할 경우도 별도 검수 비용으로 330만 원을 내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아니 검수 비용이 왜 330만 원이나 그러니까 필요한가요? 우리가 정한 이 업체 안에 쓰고 다른 데 한다고요? 예, 검수 비용 330만 원 내세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돈도 안 받았다, 뭐 리베이트 안 받았다.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렇네요. 그리고 또 이제 음식 맛의 균일성을 위해서 본사가 지정하는 원재료, 부재료 공급하는 구조, 이것도 점주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죠. 그게 뭐냐 하면은 필수적으로 공급하는 재료, 원재료, 부재료에 대해서 시중가보다 더 높은 가격 매겨서 마진 챙기는 뭐라고 하냐면 차액 가맹금이라고 해요. 아, 차액 가맹금이요. 차액 가맹금 이것 때문에 본사가 가져가는 몫은 커지지만 매출이 늘어나면 그렇잖아요. 점주 수익성이 늘질 않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현재 17개 프랜차이즈 브랜드 가맹점주 2,491명이 본사를 상대로 이 차액 가맹금 반환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당이득이라고 보고 청구한 것이고 이제 법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 의무로 판결할 수 있는 것이고 현재 피자헛, BBQ, 교촌치킨은 다수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소송에 참여하고 있고 외식업계 지금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 가맹 차입금, 그러니까 차액 가맹금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랜 관행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폭발한 이유가 있을까요? 작년 9월 달에 피자헛 판결이 있었습니다. 한국 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그러니까 차액 가맹금 이거 2심에서 피자헛이 점주들에게 약 210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후에 5개월 만에 약 2,000명의 가맹점주들이 다양한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상대로 소송이 되고 있고 진행 중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차액 가맹금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 불법은 아니에요? 네,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닌데 이보다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사전 합의 여부가 중요한 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정리해보면 정보 공개에서 그러니까 이게 가맹 계약 체결 때 차액 가맹금 명시된 이 정보 공개서를 점주에게 제공했냐, 이걸 사전에 합의했냐, 그리고 이 내용과 범위가 얼마만큼 마진이 붙는지 구체적으로 공개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원 부재료가 무엇인지, 금액은 얼마인지, 네. 그거를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대기업이니까 예. 일방적으로 정했기 때문에 묵시적 합의가 성립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자, 시간상 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산업과 외국에 비해서 어떤 수준인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하고 비교한 자료를 보니까 예. 한마디로 예. 한국은 소규모 브랜드가 난립하고 이 기간 평균 존속 연수도 짧다라는 거예요. 예. 미국 프랜차이즈는 47.5년입니다. 그럼 한 번 하면 가족처럼 같이 예. 가는 거네요. 한국은 2021년 기준으로 5.7년이에요. 예. 그럼 뭡니까 이게?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고. 그렇죠. 예. 한국은 직영제 한 개를 1년 이상 운영하면 가맹점을 모집할 수가 있어요. 쉽게 할 수 있네요. 쉽게 할 수 있죠. 예. 그런데 미국, 프랑스, 일본 이런 데는 매뉴얼, 영업이 굉장히 까다롭게 살펴서 예.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아. 그래서 예. 지금 매출에 따른 로열티가 일반적인 글로벌 프랜차이즈 산업과 달리 예. 인테리어니 차액 가맹금 수익에 의존하는 이 한국 프랜차이즈들 이게 기형적 구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쩌면 프랜차이즈와 가맹점의 갈등 구조와 해결 방안이 다 이제 수면 위에 이제 드러났거든요. 예. 이거 현재 그 소상공인 보호한다는 이재명 정부에서 네. 이 문제 이렇게 드러난 갈등 잘 살펴서 이 문제 해결하면서 동시에 아까 그 2,000명 넘는 이제 네. 그 프랜차이즈 소송한다 했습니까? 그 예. 1조 원가량 되거든요. 엄청 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데부터 소상공인들이 차근 시장에 뿌리를 박아야 네. 소상공인들이 살기 좋은 그리고 장사하기 좋은 소비자한테도 이로운 시장이 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얼마 전 발생했던 서울 관악구의 피자 프랜차이즈 칼부림 사건의 전모 그리고 프랜차이즈 가맹점 구조의 문제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희원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